긍정적인 자기암시는 극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자신의 행동이나 믿음은 물론 삶의 외적 조건까지 변화시킨다. 암시가 무의식에 올바로 심어지기만 하면 기적 같은 일이 계속된다. 다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축적되어 나타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너무나 유명한 에밀 쿠의 자기암시문이죠. 에밀 쿠에는 이 단순한 문장이 우리의 무의식에 각인되면 애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약사이자 심리치료사였던 에밀 쿠에는 플라시보 효과를 발견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최면수를 연구하다가 플라시보 효과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자기암시법이라는 자신만의 요법을 창시했습니다. 자기암시법으로 정신과 몸에 병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였고 명성이 널리 알려진 후에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환자를 치료하고 자기암시법을 전파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에밀 쿠에가 쓴 자기암시입니다. 자기암시라는 도구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가진 힘을 이용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자기암시, 무의식, 상상, 이런 무한한 힘의 원천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는 면에서 한 번은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해내고 삶을 변화시켜야 할 때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의지가 있어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에밀 쿠에는 의지보다 강력한 것이 상상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의지가 너무 강하면 정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번지 점프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번지 점프는 매우 위험하다고 믿고 있고 잘못 떨어졌을 때의 상황들을 상상한다면 번지 점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의지를 불태워도 뛰어내리기 어려울 겁니다. 이처럼 할 수 없다고 상상하면 우리의 의지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말인데요. 어떤 일이든 내가 어떻게 상상하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하고 할 수 없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의식의 힘인 상상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암시를 통해 어떻게 무의식을 길들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밀 쿠의 자기암시,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들어가는 말. 단순한 것을 선택하라. 단순한 것은 때때로 단지 단순하기 때문에 신뢰받지 못하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이론이 신뢰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근거와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가능하면 길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진리는 단순하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실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진리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것이 될 테고 그렇게 소수화된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에밀 쿠의 방법은 간단하다. 그의 이론은 한마디로 요약된다. 상상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의심하지 않고 상상하는 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상상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우리 뇌의 수많은 이성적인 판단들이 상상을 논리의 틀에 가두고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상상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의심하지 않으려고 의지를 세워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그렇다.
에밀 코헨은 상상과 의지가 맞서면 반드시 상상이 의지를 이긴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상상은 거대한 힘을 가진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의지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해도 상상이 그럴 수는 없는 걸, 어차피 왼쪽으로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면 상상이 이끄는 대로 왼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상상이 의지를, 무의식이 의식을 이기는 것이다. 에밀 코의 이론은 현대의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들에 의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어거스트 큐리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감독할 줄 모르면 결국 스스로가 만든 감옥에 갇히고 만다.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감독 혹은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마음의 감옥에 갇히고 만다고 역설한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란 바로 무의식이 끊임없이 일으키는 생각 혹은 상상이다. 현대의 심리학자들이나 정신의학자들은 무의식과 의식의 흐름 등이 우리 삶에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의식적 자아를 무대 위에 올라선 배우라고 한다면 무의식적 자아는 그 배우를 조정하는 강력한 목소리인 것이다. 따라서 의식적 자아가 제대로 생각하고 활동하지 않으면 강력한 목소리를 가진 무의식적 자아는 끊임없이 그만 무대에서 내려와 객석에 편안히 앉으라고 유혹한다. 그런 생각에 지면 결국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은 이런 이론들이 받아들여져서 마음이나 뇌를 다룬 연구서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 다스리기, 생각 감독하기, 뇌 통제하기 등의 훈련을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는 마음에 끌려다니지 말고 생각을 지배하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에밀 쿠의 권유는 이들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다. 그는 의식적인 노력이나 의지를 통해서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아예 무의식을 길들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라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이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있다, 강해지고 있다, 낫고 있다,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명령하게 만들라는 것이다. 언제나 무의식이 의식을, 상상이 의지를 이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 말은 자기 암시로 무의식에 각인되어 뇌에 명령을 내리고 뇌는 그 명령에 따라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 단순한 자기 암시가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이룬다기보다는 말을 통해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을 그렇게 되는 쪽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자기 암시는 마술이 아니다. 말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요술방망이를 두드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 암시를 통해 무의식을 길들이면 그 무의식은 원래 가지고 있는 무한한 힘을 발휘해 온몸의 기관과 의식을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간다. 즉 자기 암시를 통해 무의식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마음의 힘, 믿음의 힘, 긍정의 힘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위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밀 쿠의 자기 암시와 이런 주장들의 결정적 차이는 의지를 가지고 긍정적이 되려고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무의식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무한한 상상을 방해하고 무의식이 발휘하는 힘을 무력화시키며 결국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한다. 쿠에는 상상이 힘을 발휘하려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의지를 가지고 상상을 하려고 노력하면 무의식은 또 다른 나를 내세워 그 상상의 터무니없음을 비웃기 때문이다. 또한 의식적 노력에 대한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그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킨다. 우리의 마음은 처음에 의욕적이었던 상상의 힘을 잃고 그 무의식이 불러일으키는 두려움과 의심을 따라간다. 그리고 마음의 힘은 결국 우리가 의지적 상상으로 그렸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상상이 늘 의지를 이기는가와 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일들이 번번이 실패하는가에 대한 쿠에의 답변이다. 의지가 실패를 반복하면 무의식은 자신을 아주 나약한 존재로 인식하게 해서 결국은 의지 박약의 인간으로 스스로를 폄하하게 만든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말고 상상하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아무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무의식에 주입하라는 것이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를 반복함으로써 말이다. 그리고 그 다음의 모든 일은 무의식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속에 숨겨진 힘을 믿는 것이다. 에밀 쿠의 이론은 단지 자신에게 숨어있는 능력을 드러내라고 말해주는 목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암시는 그 힘을 끌어내는 하나의 기술일 뿐이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무한한 능력, 자기암시. 자기암시라는 말은 친근함과 낯설음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언뜻 듣기에는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거나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소하지 않은 친근함은 자기암시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낯선 느낌을 받게 되는 까닭은 자기암시의 개념이 제대로 연구되지도 않은 데다가 그마저도 왜곡되어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실 자기암시는 그것을 인식하든 못하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도구이며, 이 도구는 신비하고도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힘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최고의 결과와 최악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이 힘 자체가 아니라 사용하는 이의 기술에 달려 있다. 따라서 자기암시라는 도구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가진 힘을 이용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 자신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과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나 교육계,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중요하고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기암시의 힘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최선의 방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암시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두 가지 면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하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으킨 자기암시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에서 더 나아가 그 잘못된 상황을 좋은 것으로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온갖 부정적인 자기암시로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좋은 기회들을 잃고 다시 방황과 잘못된 선택을 거듭하는 연쇄적인 고통을 겪곤 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자기암시에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자기암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연쇄고리를 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절대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뜻이며, 더 나아가 여전히 잘못된 길에서 헤매고 있는 다른 이들을 도와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존재하지만 무시되는 또 하나의 자아, 무의식. 자기암시라는 천부적인 힘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전혀 상반된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 곧 의식과 무의식이다. 우리는 대부분 이 두 자아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한 존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곤 한다. 말 그대로 무의식은 평소에 의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이 무의식적 자아는 뜻하지 않은 상황에 부딪히거나 의식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곤 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들이 있다. 이를테면 여전히 잠이 든 상태에서 일어나 침대에서 걸어나와 자신이 낮에 다 마치지 못한 일을 다 해놓거나 이리저리 걸어다니다가 다시 자기 방에 돌아와 조용히 잠자기를 계속하는 몽유병 환자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다.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해놓은 일이나 걸어다닌 자취를 보며 경악하지만 자신이 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그것은 곧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힘이 잠든 사람의 몸을 움직인 것인가?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는 이야기도 있다. 술에 취해 일시적으로 망상을 일으키는 사람의 경우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전혀 딴 사람인 것처럼 주변에 물건들을 던지거나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흉기만을 골라 마구잡이로 휘두르다 자해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는 술이 깨고 정신이 든 후에는 자신의 모습과 주변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누구보다도 끔찍해한다. 역시 그 자신은 자신이 한 일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불행한 사람들을 움직인 힘은 무엇인가? 얌전한 목류병자를 움직인 힘과는 전혀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 두 사람을 움직인 힘은 같은 것이며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자신 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자아, 무의식의 힘이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의식적 자아는 불안정해서 경험한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는 반면 무의식적 자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온갖 작고 하찮은 사건들과 생각들까지도 빠짐없이 뚜렷하게 기록하고 기억한다. 더구나 무의식은 거름 장치도 없어 어떤 것이든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받아들인다. 무의식은 우리 신체의 모든 기능을 조정하는 뇌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때로는 모순된 반응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신체의 어떤 부분이 나쁘거나 아프다고 믿거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되면 실제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그 신체 부위에 실제로 문제가 생기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의지가 강하면 정반대의 결과를 얻는다. 의지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심리학에서는 선택이나 행위의 결정에 대한 내적이고 개인적인 역량이라고 되어 있다. 의지에 대한 이런 사전적 풀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처럼 잘못된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의지는 늘 상상에게 밀려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치의 예외도 없는 절대적인 법칙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며 그럴 리가 없다고 단언할 테지만 이것은 분명한 진실이다. 선입견을 버리고 주위의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려고만 한다면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망상에 빠진 사람의 헛소리가 아니라 실제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땅바닥에 폭이 한 30cm쯤 되고 길이가 10m쯤 되는 널빤지가 놓여 있다고 가정해보자. 누구나 이 널빤지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쉽게 건널 수 있다. 그럼 실험의 조건을 바꾸어 보자. 널빤지는 이제 높은 빌딩 옥상에서 다른 빌딩의 옥상으로 걸쳐 있다고 가정해 보자. 감히 누가 이 널빤지 위를 걸을 수 있을까? 두 걸음도 못 가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땅으로 떨어질 것이다. 왜 땅에 있는 널빤지에서는 걸을 수 있는데 공중에 떠 있는 널빤지에서는 떨어지는가? 널빤지의 폭에는 변화가 없는데도 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널빤지가 땅바닥에 놓여 있을 때는 끝까지 쉽게 갈 수 있다고 상상하고 공중에 떠 있는 널빤지를 보면 그 위로는 걸을 수 없다고 상상하기 때문이다. 할 수 없다고 상상하면 당신의 의지는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실제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와는 상관없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하지만 지붕 위를 고치는 사람이나 목수 같은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도 일을 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기증은 마음속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상상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아무리 의지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결국 떨어진다. 의지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바라던 것과 정반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잠을 자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편히 잠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잠을 자려고 온갖 노력을 다할수록 잠들기는 더욱더 힘들어진다. 누구나 어떤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려 그 이름을 기억해내려고 애를 썼던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를 쓰면 쓸수록 혼동만 될 뿐 그 사람의 이름은 더 기억이 나질 않고 좀 있으면 생각이 나겠지 하고 내버려두면 어느 순간 문득 그 이름이 떠오르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자전거를 처음으로 배울 때를 생각해보자. 넘어질까 두려워 핸들을 꼭 잡고 앞을 향해 가는데 갑자기 앞에 장애물이 나온다. 그것을 피하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자전거는 그 장애물을 향해 돌진해버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웃어서는 안 될 자리에서 웃음이 터져 어떻게든 참으려고 애를 쓸수록 웃음이 더 크게 터져나오는 경험도 누구나 해보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떨어지면 안 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떨어질 거야. 높으니까. 자고 싶어. 어떻게든 자야 해. 하지만 못 잘 거야.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생각나지 않을 거야. 저 장애물을 피해야 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딪힐 거야. 웃음을 멈추고 싶지만 안 될 거야. 이처럼 의지와 상상의 갈등이 일어나면 늘 예외 없이 상상이 의지를 꺾는다. 언제나 상상이 의지를 이긴다. 선봉에 서서 적진을 향해 진격하는 지휘관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각자 판단해서 돌격하라 라고 명령한다면 참패할 수밖에 없다. 지휘관을 따르는 병사들은 다른 생각 없이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상상하지만 각자 판단해야 하는 병사는 혼자 잘못 나섰다가는 패배할 것이라 상상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병사들은 자기 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뿔뿔이 도망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이야기책에 등장하는 빠니루즈는 무작정 선례를 좇는 상상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또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잘 간파했다. 그는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어떤 상인에게 복수를 하려고 그 상인의 양떼 중에 제일 큰 양 한 마리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러자 다른 양들도 그 뒤를 따라 모두 바다로 뛰어들었다. 빠니루즈는 한 마리의 양이 한 행동을 다른 무리들 역시 그대로 따라하는 양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 인간도 이런 양떼의 특성을 많이 닮아 있다. 무심결에 혹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쫓아가거나 따라한다. 이 밖에도 수많은 예를 더 들 수 있지만 그건 지루하기만 할 뿐이니 그만두는 게 좋겠다. 하지만 상상의 힘, 즉 의지와 싸우는 무의식의 힘인 상상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을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한다. 그들에게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끊고 싶다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의지에 반해 또다시 술을 마시게 된다. 음주가 얼마나 해로운지 잘 알면서도 의지로는 술의 강력하고 달콤한 유혹을 물리칠 수 없다. 같은 이치로 범죄자들은 본심은 그렇지 않음에도 범죄를 저지른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뭔가 강력한 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한다. 맞는 말이다. 알코올 중독자들과 범죄자들은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그런 행동을 하도록 강요당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상상의 힘에. 사람들은 의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해준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 의지는 상상에 끌려다니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지력 강화가 아니라 상상을 다루는 기술을 익혔을 때야 비로소 그 꼭두각시 노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암시와 자기암시는 어떻게 다른가? 암시란 무엇일까? 누군가에게 생각, 의도 등을 주입하는 것 중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작용이 실제로 가능한 것일까? 그럴 수는 없다. 암시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 암시가 작동하려면 자기 암시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
자기 암시는 스스로에게 생각이나 의도를 주입시키는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암시를 걸 수도 있겠지만 상대의 무의식이 암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 그 암시를 제 것으로 수용하여 자기 암시로 전환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다. 나 자신도 때로 아주 평범하고 편안한 암시를 나 자신에게 걸고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내 무의식이 암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기 암시를 통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모든 것은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상상력을 길들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한다. 두 번째는 상상력을 길들이는 방법을 알면 된다.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거나 배우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 방법을 줄곧 사용해왔다. 다만 잘못된 사용법으로 스스로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했다. 그 방법이란 바로 자기 암시이다. 우리는 그동안 자기 자신에게 무의식적으로 자기 암시를 걸어왔다. 이제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은 의식적으로 자기 암시를 거는 것이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첫째, 마음속으로 자기 암시의 대상에 집중한다. 그 대상이 예 혹은 아니오라는 대답을 요구하면 그때마다 다른 것은 일절 생각하지 말고 그저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 저것이 사라질 것이다, 혹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등등에 집중한다. 이렇게 그저 지켜보는 상태를 수차례 반복한다. 물론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내부 에너지의 일부이다. 그러다가 무의식이 암시를 받아들여서 자기 암시로 전환되면 그 대상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현실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자기 암시는 그저 최면술 같은 것으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나는 자기 암시를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미치는 상상의 영향이라고 정의한다. 이 영향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 만일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다시 말해 당신 자신을 설득했다면 그 일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라도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믿으면 그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렇다.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 아주 작은 힘도 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몇 발자국만 걸어도 쓰러지고 만다. 그러면서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리면 더욱더 깊이 가라앉는 것처럼 더 위축되고 만다. 마찬가지로 통증이 사라질 것이라고 느끼면 실제로 통증은 조금씩 사라진다. 하지만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면 실제로 통증은 더 커지고 심해진다. 어떤 사람은 일정한 상황이 되면 두통이 생길 거라고 예견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날 일정한 상황이 되면 실제로 두통을 느낀다. 이것은 스스로 병을 만드는 것이다. 어떤 이들이 의식적 자기 암시로 스스로 병을 치유하는 것과 반대 현상이다.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을 고집하거나 밀어붙이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정신과 육체가 병들어 있다고 상상함으로써 실제로 정신과 육체가 병들어 있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또 어떤 이들은 전혀 특별한 외상이나 장애가 없음에도 중풍이나 마비 증세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들 역시 마비라는 상상으로 스스로를 묶은 것이다. 행복하게 느끼는가 불행하게 느끼는가 하는 건 역시 상상에 달려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은 비참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신경쇠약, 말더듬증, 대인기피, 마비 증세 등은 무의식적 자기 암시의 결과이다. 즉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무의식이 작용해서 생긴 것이다. 이처럼 무의식이 수많은 병증의 원천이라면 동시에 치료 역시 무의식을 통해 가능하다. 가벼운 것이든 심각한 것이든 치료할 수 있다. 무의식이 우리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고 강력하다. 상상의 힘은 의지의 제곱에 비례한다.
지금 당신이 아무도 없는 방에 편안히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라. 눈을 감고 잠시 마음을 집중시켜 어지러운 잡념들을 가라앉힌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은 사라지고 있다.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계속 생각해 보라. 자기 암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즉 당신이 던진 생각을 무의식이 받아들이게 되면 당신이 생각한 일들이 실현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암시를 시행할 때에는 절대로 의지를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지와 상상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일을 꼭 이루어낼 테야 라고 의지가 말하더라도 상상은 그러고 싶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원하는 것을 얻기는커녕 종종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의 치료에 의지를 훈련하는 방법을 써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상상력 훈련이고 그것을 위해 이런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것이 다른 심리 치료 방법들과 나의 자기암시 요법 간의 미묘한 차이며 다른 치료법으로 고칠 수 없었던 환자들과 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실험을 통해 나는 아주 정교한 부분까지 실험하기에 이르렀고 일종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의지와 상상이 상반될 경우 예외 없이 상상이 승리한다. 2. 의지와 상상이 부딪히면 상상의 힘은 의지의 제곱에 비례한다. 3. 의지와 상상이 서로 일치하면 그 힘은 더해진 만큼이 아니라 곱해진 만큼 커진다. 4. 상상은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 위의 방법에 따르면 아무도 병에 걸릴 일이 없어 보인다. 사실이 그렇다. 모든 질병은 자기 암시로 치유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지 모두 낫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한다. 의식적 자기암시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피아노를 배우거나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듯이 그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자기암시는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지닌 천부적인 능력이자 도구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천진스럽게 말을 하거나 놀듯이 이 도구를 무의식적으로 갖고 논다. 그러나 이 도구는 아주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무분별하게 이 도구를 다루면 자신을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반대로 이 도구를 의식적으로 잘 다루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이솝은 혀를 일컬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라 했는데 자기암시 역시 혀와 같다. 에밀 쿠에의 자기암시 수행법. 자기암시는 잠자리에 들기 전과 아침에 바로 눈을 뜬 직후가 가장 효과적이다. 자기암시를 할 때는 두 눈을 감고 차분한 목소리로 천천히 반복적으로 말한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누워 잠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편안한 자세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다음과 같이 반복해서 말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마치 묵주기도를 할 때처럼 긴 끈에 20개의 매듭을 만들어 말을 할 때마다 하나씩 세어가면서 암송을 하면 도움이 된다. 특별히 어떤 것이 좋아진다는 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예를 들어 지금 겪고 있는 질병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떠올리지 말고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며 집중하여 반복한다. 그러면 무의식은 그 말을 기억하고 모든 면에서 전반적으로 그 효과가 일어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 확신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자기암시를 한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자기암시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원하는 결과 역시 확실하고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때와 장소, 기분 등에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암시하고 몸이나 마음에 이상이 느껴지면 그 즉시 그런 증세가 없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암시하라. 그러면 그 증세는 곧 사라질 것이다.
자기 암시를 행할 때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이마에 손을 얹는다. 몸의 이상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구분하지 말고 소리내어 빠르게 반복하여 말한다. 사라진다, 사라진다, 사라진다. 이젠 충분하다는 느낌이 올 때까지 반복한다. 가벼운 쟁세는 20초나 25초 정도면 사라질 것이다.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다시 반복해도 좋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암시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지를 버리고 반드시 상상으로 암시를 수행해야 한다. 에밀쿠의 자기 암시 읽어드렸습니다. 자기 암시의 말은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 간단한 문장으로 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과 확신을 무의식에 깊게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고, 아무리 쉬운 일도 할 수 없다고 믿으면 할 수 없다는 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